해놓고 녹화하면 미쳐버리겠네. 자,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풀고 바로 옆에 있는 문제 95번으로 연결해서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뭐 이상이랑 또는 이하랑 아닌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떤 접근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적어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사건의 원리로 접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사건의 원리라는 게 뭔데요? 라고 하면 우선 전체 경우를 구한 후에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에 반대 경우를 구해서 빼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전체 경우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7장의 카드를 나열하는 거니까 아마도 7팩토리얼에다가 같은 숫자들이 지금 3이 2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 4가 3개 있으니까 3팩토리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은 반대의 경우를 구할게요. 반대의 경우는요, 1과 2 사이에 한 장의 카드가 오는 경우입니다.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하면은 3이 오거나 4가 오거나 해서 여기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건데 이걸 상황별로 다 하셔야 되겠네요. 3이 왔을 때를 경우로 한번 봐볼게요. 그럼 얘 한 세트가 될 것이고 3, 4, 4, 4 이렇게 될 거니까 이때의 상황에서 이제 이 자리에 지금 얘가 온 거죠. 그러면 우선은 이거를 하나로 간주하시고요. 5개 중에서 같은 것이 3개 있으니까 3팩토리얼 할 것이고 1과 2는 서로 자리바꿈을 할 수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의 상황은 1과 2 사이에 누가 오는 경우냐면 4가 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3이 2개 있을 거고 4가 2개 있을 거라 이때 얘네들은 한 묶음으로 간주를 하셔서 5개를 나열하는 거 5팩토리얼에다가 같은 것이 2개 또 같은 것이 2개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1과 2는 서로 자리바꿈할 수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하시면 이렇게 될 건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있죠. 이제 1과 2가 없는 겁니다. 1과 2는 없으니까 이렇게 세트 3, 3, 4, 4, 4를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 둘이가 이제 서로 사이에 아무 카드도 없으니까 둘이 이웃하는 상황이 될 건데 어찌됐건 이웃하는 상황은 하나로 간주할 거니까 전체는 6팩토리얼에다가 같은 게 2개 있고요. 같은 게 3개 있으니까 3팩토리얼을 곱해주시되 이 둘이는 서로 안에서 자리바꿈할 수 있으니까 곱하기 2를 써주시면 요놈들의 전체 합이 요놈들의 합이 바로 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체에서 요거 계산해서 빼주시면 끝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상황 이해되셨을까요? 괜찮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95번 문제로 넘어가서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5번. 자, 수능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네요. 한번 같이 한번 좀 봅시다. 자, 숫자가 1부터 6까지 6개가 있는데요. 중복을 허락해가지고요.
5개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 선택한 후에 나열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중복 순열 문제는 아니겠죠. 뭐 조건들이 붙어 있으니까. 자,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조건들을 봤더니 각각의 홀수라고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건 1, 3, 5, 이 숫자들은 선택하지 않거나 한 번만 선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선택하지 않은 거 아예 하나도 안 뽑히거나 아니면 선택이 되면 한 번만 선택이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짝수라고 하는 것은 2하고 4하고 6을 말하는데 선택하지 않거나 몇 번만 각각의 짝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2번만 선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선택하지 않거나 선택하면 2번만 선택하는 이 상황에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으라고 하고 있으니까 우선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주어져 있는 각각의 홀수가 선택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다면 이게 몇 자리 자연수 만드는 겁니까? 5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선택되지 않거나 한 번만 선택된다 그랬으니까 얘네들은 하나만 나오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각각의 이 짝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2번만 선택한다 그랬으니까 요놈들을 잠깐만 2번만 각각의 짝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2번만 선택한다라고 했습니다. 선택되면 얘네들은 아마도 2번만 선택한다 그랬으니까 뭐 2나 4가 오는 상황이거나 얘는 안 오거나 이제 이렇게 선택된 걸 가지고 뭐 한다 그랬습니까?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만들 건데 일렬로 나열하는 5자리 자연수니까 아마도 이제 이런 상황들로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홀수가 빵개로 선택되는 경우로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홀수가 빵개로 선택이 됐다라고 하면은 짝수가 선택돼야 될 건데요. 짝수는 그럼 몇 개 선택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선택되지 않으면 요도 선택되지 않고 요도 선택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거나 이니까 잠깐만 선택되거나 한 번만 선택되는 상황이니까 0 또는 1이라는 이야기니까 선택하는 거니까 뭐 안 하거나 한다라고 하면 한 번만 선택한다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한 번만 선택한다. 얘는 2번. 각각의 짝수는 각각이라 그랬죠. 각각의 짝수는 선택이 아예 안 되거나 2번만, 그러면 하나를 2번 선택한다는 그런 말은 아닌 것 같고 2개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개를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시작을 하면 첫 번째 2, 4, 6 중에서 우선은 3개 중에 2개를 가져와야 되겠죠. 자, 3개 중에 2개를 가져온 이 경우수,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져왔는데 이게 2하고 4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가지고 몇 개를 만들 겁니까? 중복을 허용해서 몇 자리? 5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 중복을 허용해서 5자리 만드는 나열인 거니까 중복순열 써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2하고 4가 있는데 얘네들을 여기다가 5자리 이 자연수에다가 나열하는 상황이니까 뭐라고 쓰면 될까? 이때는 고정된 숫자가 n이고요. 선택하는 그 자리수만큼이 r이니까 뭐라고 쓰면 되냐면 2파이 5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c 곱하기 2파이 5라고 이렇게 딱 써주시면 첫 번째 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두 번째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으로 가는 것은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홀수가 이제 1개 선택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짝수는 선택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즉슨 요 경우는 몇 개 없겠네요.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그 숫자가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한다면 1을 가지고 5자리 숫자를 만드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경우는 그냥 3C 1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상황으로 가볼게요. 홀수가 이번에는 1개가 선택이 되고요. 짝수는 몇 개 선택되는 거냐? 2개 선택되는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2개 선택되는 상황.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홀수가 1개 선택되는 경우 수가 몇 가지가 있을 거냐면 31가지. 짝수가 2개 선택되는 경우도 32가지가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홀수 1개 선택되는 것 중에 1이 왔고요. 짝수 선택되는 것 중에 2, 4가 이렇게 왔다라고 할 때, 자, 이제는 얘네들을, 잠깐, 여기서 하나 좀 문제가 생겼다. 중복을 허용해서 2번만 선택을 한다. 2번 선택한 거니까, 여기서 뭘 빼줘야 되냐면, 죄송합니다. 여기서 2만 다 써진 상황.
이 중복조합 안에는 2만 다 써진 상황이 있을 거고요. 또 뭐도 있겠습니까? 4만 다 써진 상황이 있을 거니까 이 두 가지를 빼버리면 이 5자리 안에는 2하고 4가 중복이 돼서 나열되는 상황이 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2파이 5를 써주시는 것이 2파이 5 빼기 2를 써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걸 이제 5개에다가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을 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렇게 중복 순열로 하게 돼도 되는데 그럼 분류를 많이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만 선택되는 거, 그 다음에 이 3개 중에 2개만 선택돼서 나열하는 거, 그럼 이때 여사건처럼 빼야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해보자. 우선은 얘네들이 무조건 선택될 거니까 아니다. 한 놈만 3번 선택되고 두 놈이 2번 선택되고 하는 경우들 구해서 할까? 그렇게 합시다. 네. 직접 구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사건으로 풀어도 되고 직접 구해도 되는데 저는 직접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셋 중에 한 놈이 3번 선택이 된 겁니다. 자, 그거는 3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3가지 중에 이제 1이 3번 선택됐다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 늦었어. 그럼 이걸 이제 나열하는 경우가 있겠죠. 나열까지 해야 되겠죠. 나열을 할 때는 5개를 나열할 건데 5팩에다가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3팩으로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얘 곱하기 얘를 해주시면 우선은 한 놈이 3번 선택이 되면서 나머지 거 나열하는 것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2개가 2번 선택돼가지고 나열하는 겁니다. 1, 2, 4 중에 제가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2개를 선택했다고 치면 얘는 1, 2, 2, 4 이렇게 되니까 요때 경우는요. 5팩에다가 2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눠주시면 이놈이 2개 선택되고 2개 선택되고 나열하는 경우수를 여기다 다 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는 없겠죠. 왜냐하면 3개가 있는데 자리는 5자리다 보니까 누군가는 중복을 허용해서 뽑혀야 되는데 첫 번째가 한 놈만 3번 뽑히는 경우 대신 안 뽑히는 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다 써줘야 되는데 어떤 놈은 3번 써질 거고요. 어떤 놈은 2번 써지면 다른 한 놈도 2번 써줘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직접 구하면 요놈들 여기서 곱하기에다가 자, 이 상황에서의 나온 것과 얘는 둘이 더해 주셔야 됩니다. 자, 3팩에서 이거 약분하니까 5 곱하기 4. 죄송합니다. 여기 3까지 곱해야 되겠죠? 얘 둘이 곱하는 거니까 약분하면 5 곱하기 3까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놈 같은 경우도 3이죠? 얘는 약분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에다가 여기 2가 한 번 더 있는데 2로 약분하면요. 둘이 곱하면 90이 되는 것 같네요. 90. 해서 요 경우를 구하시면은 이거는 한 개밖에 없었고요. 총 3가지죠. 더는 없습니까? 이제 더는 없는 것 같아요. 홀수가 빵이고 짝수가 빵인 건 불가능한 거니까 홀수가 빵일 때 짝수 2개를 가지고 5자리를 만들다거나 홀수가 1개일 때 짝수는 빵개를 가지고 만든다거나 홀수가 1개고 짝수는 2개를 가지고 해서 만들다거나 문제는 각각의 홀수는 선택되지 않거나 한 번만 선택돼야 된다는 걸 했으니까 잠깐. 홀수가 내 문제 의미 파악을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문제 파악을 잘못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너무 커지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보니까 지금 문제 파악을 잘못한 것 같아요. 경우의 수가 이런 게 어렵습니다. 문제 파악을 잘못하면 이 풀이했던 게 말짱 꽝이 돼버리는 상황이어가지고 문제는 이 말이었습니다. 국어를 잘해야 되는데 각각의 홀수는 1, 3, 5는 선택되거나 한 번만 쓰인다 그랬으니까 얘네들 중에 너가 선택 안 되고 너는 선택되고 너는 선택 이런 식으로 아니면 셋 다 선택될 수도 있고요. 한 번만 선택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 마찬가지로 각각의 짝수는 선택되지 않거나 뭐 한다 그랬습니까? 2번만 선택돼야 된다 그랬죠? 만약에 선택되거나 각각의 짝수는 선택이 안 되거나 선택이 되면 2번만 선택한다 그랬으니까 요놈 같은 경우는 만약에 2 이런 식으로 선택되거나 4도 4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장 의미 맞죠? 내가 좀 잘못 해석하는 것 같으면 말해줘라. 그러면 5자리 숫자 만드는 건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분류가 많아지겠는데 이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처음에 얘네들 중에 선택되는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중복을 허용해서 자릿수 5자리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각각의 홀수는 이 각각 1, 3, 5라고 하는 홀수는 선택되지 않거나 한 번만 선택된다 그랬으니까 요놈들이 셋 다
선택이 안 되거나 아니면 두 개는 선택이 되고 한 개는 뭐 선택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셋 다 선택될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중복을 허용해서 뭐 한다 그랬냐면 허락해서 5개 숫자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선택한 후에 우선 선택은 이 조건을 가지고 만족하랍니다. 선택한 후에 일렬로 나열하는 거는 이제 뭘 쓰면 되는 거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요를 쓰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상황 파악을 잘못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자, 이 홀수 135 중에서 한 개만 선택되거나 아니면은 빵개가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홀수가 최종적으로 홀수의 개수가 0개 있을 수도 있고요. 1개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개 있을 수도 있고요. 3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35 중에 하나도 선택 안 되면 홀수는 아예 선택 안 되는 거고 135 중에 한 개만 선택되면 뭐 이런 것만 선택되거나 2개가 선택되면 뭐 이렇게 해서 선택되거나 그 다음에 요놈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선택되는 거니까 이 분류별로 다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홀수를 기준으로 하든 짝수를 기준으로 하든. 그래서 자,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시작은 홀수가 뭡니까? 빵개일 때입니다. 선택이 아예 안 됐단 거야. 그러면은 짝수는 지금 현재 지금 제 말 여러분들 이해되고 계실까요? 짝수는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몇 개만 선택하라 했습니까? 2번 선택하는 건데 짝수를 2번 선택해서 만약에 얘를 뭐 선택을 안 하고 하거나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누군가를 선택을 딱 했다면 얘는 몇 번 선택한다는 얘기일까요? 2번 선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내가 이걸 선택을 했어. 2가 왔을 거야. 내가 이걸 선택했어. 4가 왔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는 선택을 안 했어. 그럼 없는 거야. 그럼 숫자는 몇 개밖에 안 되는 거야? 4개밖에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몇 자리 숫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지금? 선택된 그 숫자를 가지고 5자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홀수가 빵개면 얘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러면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경우가 금방 여기 불가능하다. 아, 이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고요. 두 번째는 홀수가 1개 뽑혔습니다. 1개가 선택된 거. 셋 중에 이제 하나가 오겠죠? 이때 1개가 오는 경우는 31가지, 3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짝수 같은 경우는 뭐 해야 될 거냐? 짝수 같은 경우는 이 3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31가지가 될 것이고, 여기서는 32가지가 되면, 이 짝수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32가지 중에 2하고 4가 뽑혔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뽑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요 경우 수는 몇 가지냐 하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뽑힌 홀수 뭐 1이든 3이든 이렇게 뭐 5든 있을 건데, 얘네들을 나열하는 거는 무조건 이렇게 쓰시면 끝나는 거네. 괜찮나요? 이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맞나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 홀수가 2개 오면 나머지 여기 짝수에서 뭐 해야 되는 상황이냐면 얘를 2개씩 뭐 뽑는 상황이 되는데 이 짝수는 뽑히는 숫자가 무조건 4개가 짝수개만큼 뽑힐 거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또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홀수가 2개가 뽑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짝수는 불가능해. 가능한 것이 없어. 이 5자리 숫자를 못 만들어내. 자, 마지막. 홀수가 5개가 뽑히는 상황이라고, 3개가 뽑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1, 3, 5 이런 거 다 뽑혀 있는 상태겠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짝수가 몇 개 뽑혀야 되겠냐면 2개 뽑혀야 될 건데, 짝수는 이제 뽑히거나 안 뽑히는 건데, 만약에 셋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겠죠? 셋 중에 하나가 뽑히면, 만약에 2가 뽑혔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2개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요놈들을 가지고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대로 나열하면 되니까 31가지에다가 여기는 이제 전부 다 뽑히는 거니까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겠죠. 자, 5팩을 뭘로 나누면 되겠어? 같은 거 2개밖에 없으니까 2팩. 그래서 요놈과 요놈 둘이를 뭐 하면 된다? 더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맞는지 답 좀 확인해 봐. 이거 얼마 나오나? 답지까지 확인해서 좀 확인해 주실래요? 이거 270 나오냐? 9 곱하기 맞는 것 같아. 200. 31 곱하기 이거 하면 5, 4, 3까지 하고요. 3 곱하면 180 맞네요. 둘이 더하면 얼마입니까? 450인가요? 제가 아까 계산 좀 문제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처음 설명할 때 제대로 잘 설명했어야 했는데 제가 문제 파악을 잘못해가지고 여기서 각각의 홀수라는 말보다는 그냥 홀수의 개수의 포인트를 둬버렸어요.
각각의 홀수는 선택되지 않거나 선택이 된다면 한 번만 선택이 되는 건데 1이라고 하는 숫자, 3이라고 하는 숫자, 5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도 선택 안 될 수도 있고요. 한 개만, 이거 한 개만 선택될 수도 있고요. 두 개는 뭐 1, 3, 1, 5, 3, 5 이렇게 선택될 수도 있고요. 세 개는 셋 다 선택되는 이 상황. 그러면서 짝수는 각각의 짝수는 선택이 안 되거나 선택이 되면 두 번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두 번 선택한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2가 선택이 되면 2는 두 번 가져와야 돼 무조건. 4가 선택되면 두 번 가져와야 되는 거고 6이 선택되면 두 번 가져오는 건데 어찌됐건 5자리 숫자를 만든다는 이 포인트에서 홀수라는 숫자가 하나도 안 뽑히면 짝수를 가지고 5개를 만들 수가 없어. 이 나의 조건 때문에. 그래서 이건 불가능하고 결국은 홀수가 홀수게 뽑혀야 될 때만 가능하겠구나라고 해서 두 가지 경우가 나온다. 상황 이해되셨을까요? 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문제 파악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문제 파악을 좀 잘못하고 풀다 보니까 쓸데없는 풀이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 외에 혹시 교육청 기출이랑 이런 거 있는지 한번 봐보실래요?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로 넘어갈게요. 중복조합까지도 우리가 했지. 질문까지도 받았지. 질문은 안 받았으면 먼저는 제가 이항 정리, 내용 정리를 쭉 한번 해보고요. 바로 그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항 정리, 개념 정리 가겠습니다. 이항 정리까지가 1단원 내용이야. 그러니까 금방금방 가죠, 사실 1단원은. 근데 1단원이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봐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모의고사 수업 시간 때 하는 확통 교재를 여러분들 같이 나눠 드릴 테니까 그거는 이제 확통 모의고사 수업 시간 때 같이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확통으로 모의고사 수능을 볼 계획이 있는 친구들은 그 확통 모의고사 수업 들을 때 그 교재 쓸 건데 우선은 내신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그 수업은 들으라고 그랬죠, 제가. 왜냐면 확통 내신에서 이 센만 가지고는 하기 좀 약합니다. 센 자체도 사실 마지막 단계니까 이게 쉬운 교재는 아닌 걸로 구성을 해놨지만 실제로 보면 이거보다는 더 훨씬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재는 그냥 개념과 내용 파악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좀 더 어려운 문제들에서 분류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류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조합의 활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합의 활용으로 이항 정리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 정리. 자, 이항 정리는 뭐냐? 조합의 활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합과 관련해서는 이미 심화 과정으로 뭘 공부했습니까?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했고요.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것이나 중복순열이나 하는 것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개념은 너무 간단하거든요. 중복순열,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된 것을 나열하는 거. 중복조합,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하는 경우수.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풀게 되는 문제들은 갑자기 뭐 방정식에서 순서쌍의 개수가 몇 개냐는 둥, 뭐 누군가가 누군가한테 배분을 해주는데 그것들이 어떤 특성에 따라서 몇 개냐는 둥,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중복조합을 써야 되는지 중복순열에서 판단 거의 문제를 읽으면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뭐 해놓고 시작을 하라고 했습니까? 유형을 파악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경우의 수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아닌 이상은 제가 했던 경험 그대로 저도 미적이나 기하 부분은 되게 좋아했고 고등학교 때도 뭐 그렇게 부담이 없었는데 확통은 늘 부담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하나하나 세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마인드였는데 막상 문제를 풀 때는 분류를 진짜 많이 하고요. 분류별로 뭐 어떤 것들은 조합을 썼다가 어떤 것들은 순열을 썼다가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과정 와보니까 내가 왜 헷갈리고 문제를 풀 때마다 힘들었는지를 알게 됐던 거야. 개념을 파악만 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거든. 보통 미적분이나 기하는 그래도 되거든. 응용은 그 상황에서 이제 이루어지면 되니까. 근데 확통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개념을 먼저 잡은 상태에서 유형 파악까지 꼭 이루어야 된다 했습니다. 이항 정리가 뭐냐? 이항 정리의 정의입니다. 이항 정리는 두 개의 항이 거듭 제곱됐을 때 이거의 전개식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항 정리는 두 개의 항을 거듭 제곱했을 때 전개식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개식을 직접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쓸 거냐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일반화해 볼게요. 자, 만약에 a 플러스 b가 있다라고 할 때 제곱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미 다 외워서 너무나 잘 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느낌이더라는 거야. 얘는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냐. 어찌됐건 여기서 누군가 하나는 선택하고 선택해서 곱한 것들을 하나 쓸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A제곱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A가 뽑히고 여기서 A가 뽑혀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 AB라고 하는 건 여기서 AB가 뽑히고 여기서 B가 뽑히고 여기서 B가 뽑히고 여기서 A가 뽑히는 거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두 종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둘 중에 하나 뽑히는 거, 그 다음 B는 여기서 B가 뽑히고 여기서 B가 뽑히니까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 아, 실제로 A제곱을 만들려면 이쪽에서도 그렇고 이쪽에서도 그렇고 이 두 개의 식 중에서 둘 다 뭐 하면 될까요? A만 뽑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 다음 A, B가 뽑히는 것은 A를 한 번만 뽑는 거지. 이 두 개 중에서 A를 한 번만 뽑는 거야. 두 개 중에서 A를 한 번만 뽑으면 자동적으로 누가 뽑히겠습니까? 다른 쪽에서는 B가 뽑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 중에 내가 여기서 한 군데, 여기서 뽑을 수도 있고 여기서 뽑을 수 있는데 한 군데서 뽑으면 다른 한 군데서 B를 뽑아야 돼. 여기서 이걸 뽑으면 얘를 뽑는 거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A를 뽑겠다는 뜻인 겁니다. 이건 뭐야? 둘 다 누굴 뽑겠다. 그 다음 B는 A 입장에서 지금 식을 쓰고 있으니까 A가 하나도 안 뽑히는 거야. A가 하나도 안 뽑힌다는 건 반대로 보자면 B가 두 번 뽑히는 거겠죠. EC 0이라는 것은 A는 한 번도 안 뽑히는 거고 B만 두 번 뽑히는 거. 여기서 정확하게 쓴다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A가 두 번 뽑힌다라는 것은 A는 두 번 뽑히고 B는 안 뽑히는 거. A가 한 번 뽑히면 B도 한 번 뽑힐 수밖에 없는 거지, 두 개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식정냈더니 EC가 얼마야? 1이고요. EC0이 1이고요. 얘 계산하면 2가 되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더라. 그럼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한번 해볼 수 있니? 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중학 고등과정에서 외워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관점에서 쓸 수 있느냐라는 거야. 이것도 뭡니까? A 플러스 B하고 A 플러스 B하고 A 플러스 B라고 하는 똑같은 놈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 중에서는 각각 가로에서 세 개의 가로 중에 여기 세 개의 가로 중에서는 각각 A, B가 둘 다 똑같이 있으니까 A를 꺼내는 것만큼은 그냥 곱해서 쓸 거기 때문에 A 세제곱을 만들려면 이 세 개 중에서 세 개 모두 다 A를 꺼내는 거야. 그럼 A 세 개 꺼내고 그럼 B는 자연스럽게 하나도 안 꺼내니까 이렇게 쓸 거고, 만약에 A제곱 B를 만들려면 세 개 중에 두 개는 A를 꺼내고 B를 한 개 꺼낼 건데 이 세 개 중에 누군가에서 꺼낼지를 모를 거니까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선택된 거에다가 거기서는 두 개 뽑고요. 나머지 것은 B 하나만 뽑는 거. 그럼 반대로 A가 하나만 뽑히려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줘야 되겠죠. 거기서 선택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선택됐다. 그럼 여기서는 A를 뽑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거에서는 B만 두 개 뽑는 거지. 그럼 이제 마지막 A를 하나도 안 뽑겠다. 세 개가 있는데 A를 하나도 안 뽑겠다라는 것은 나머지 다 모두 각각 뭐가 뽑힌다는 얘기니까 B가 뽑히는 거니까 B만 세 번 뽑히는 것이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계산해 보니까 이게 1 나오고요. 똑같고요. 자, 요거는 3C2는 3 나오고요. 요놈도 3C1도 3 나오고요. 나머지 3C0은 1 나오니까 뭐야?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안 썼지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 A 플러스 B의 4제곱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이걸 전개하라고 하면은 이게 실제로 4개가 쭉 있을 건데 4개 중에서 A만 4개 뽑는 것은 전부 다 뽑는 거지. 그래서 4C4 우선 4개를 뽑고요. 거기서는 다 전부 다 A만 뽑는 거야. 그럼 B는 하나도 안 뽑힐 거니까 빵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4개 중에서 3개는 A를 뽑을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B를 뽑을 건데 그 3개가 4개 중에서 선택돼야 되겠죠. 3개 뽑고요. 그 뽑힌 3개 중에서는 A만 뽑을 거니까 A만 뽑고 곱하면 3, 나머지 B. 4C2 하면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제 계속 써버리면 이렇게 바로 나와버리다는 겁니다. A, B의 세제곱. A가 하나도 안 뽑히는 거면 A 빵제곱, B의 4제곱 되면서 요놈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두 개 항의 4제곱은 얘와 같다라고 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 지금처럼 두 개의 항의 n제곱을 쓰세요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의 관점으로 쓰면 됩니다. 저는 A 관점에서 써볼게요. AC, B의 관점에서 쓸게요. B의 관점에서 써볼게요. 그냥 AC 빵. 그러면 이제 A만 n개 뽑힐 거고 B는 빵개. 그 다음에 B를 한 개 뽑는 거. 그러면 A는 n-1개가 뽑힐 거고 B는 한 개만 뽑히는 거. 그거의 경우수는 NC1인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가다가 B를 K개 뽑으면 A는 n-K, B는 K제곱. 쭉 이렇게 가면서 마지막에는 B가 n개 중에 n개 다 뽑히는 거. 그럼 A는 하나도 안 뽑히는 거고 B만 n제곱 되는 이런 상황으로 식정리를 한 것을 이항 정리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정리한 거를, 그리고 요 놈을
정해지지 않은 이 임의의 지점에서의 항, K번째 항, 이거를 이항 정리에서는 이항 정리의 일반항이라고 봅니다. 이항 정리의 일반항. 그리고 여러분들은 3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건 2학년 때는 이걸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뒤에서 배우니까 이 대수를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뭐라고 쓸 수도 있냐면 시그마를 통해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 표현을 이항 정리를 시그마를 통해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라고 하면은 시그마 이게 이항 정리 일반항이 있으니까 K는 0부터 N까지 NC A의 N-K 제곱 B의 K제곱 이렇게 딱 써버리면 0 집어넣게 되면 첫 번째 여기다가 바로 딱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집어넣게 되면은 두 번째 거 딱 나와버리고요. 마지막 N 집어넣으면 마지막 것이 이렇게 딱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로 이항 정리를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두 개의 항을 여러 번 거듭 제곱한 거의 전개식은 이런 식으로 쭉 조합을 이용해 가지고 특정한 항의 개수들을 알고 싶으려면 같은 것이 여러 번 거듭 제곱되고 있다 보니까 같은 거 n개 중에서 a가 n제곱을 만들려면 각각 다 a만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모든 것에서 a만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입장을 볼 수 있고요. 반대 입장에서는 b는 하나도 선택 안 돼야 되는 거니까 nc 빵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다가 nc n 써도 됩니다. 그럼 이건 여기다가 NCN을 썼다라는 거는 A 관점에서 이 전개식을 쓰고 있다는 뜻이고 지금 제가 쓴 거는 누구 관점에서 쓴 거야? B 관점에서 선택된 것의 개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요 항 앞에 곱해진 이 조합을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항계수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 이항계수라고 불러요. 이항 정리에서 항 앞에 곱해진 상수를 이항계수라고 부른다. 참고적인 용어입니다. 용어 이항계수. 이항계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특정항의 개수도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다 전개하지 않아도 특정항의 개수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딱 나오게 됩니다. 주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x, y의 10제곱이 있는데 나는 이거를 다 전개하기는 그렇고 선생님 저는 x의 6제곱과 y의 4제곱의 이 개수를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이런 건 없습니다. x 6제곱이면서 y 6제곱 이런 건 없어. 이 개수들의 합은 이 지수들의 합은 10제곱을 벗어나면 안 돼. 11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이때 요 개수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항 정리를 쓰면 x 관점에서 본다면 총 똑같은 x 플러스 y가 10개가 이렇게 곱해졌을 건데 그 10개 중에서 6개는 선택된 6개들은 x를 가져오는 거고 선택되지 않은 4개에서는 y를 가져와서 전부 다 곱하는 거니까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10개 중에서 16 x의 6제곱 y의 4제곱 이렇게 써버리면 요게 바로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요 해당하는 이 항의 이항계수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될까요? 자, 하나만 더 쓰고 잠깐 쉬었다가 이항계수 성질 갈게요. 자, 근데 이렇게 내면 좀 쉬우니까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x 더하기 y의 뭐 3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는 뭐 x 뭐 다른 것들이 주겠죠. 뭐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항과 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항들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형태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독 하나짜리는 그냥 한 번만씩 쓰면 정답 나오니까 쉬워지거든. 근데 만약에 이제 이쪽과 이쪽이 곱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서 어떤 특정한 항을 구하고요. 또 여기서 특정한 항을 구해서 얘네들끼리 곱하면서 얘가 만들어지고요. 근데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얘가 항을 줄였는데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이놈들 또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것들끼리 더해가지고 찾아가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 예로 그냥 하나 딱 들고 싶은데 지금 잠깐만 선지 한번 봐볼까? 하나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요거까지만 잠깐 설명하고 쉴게요. 지금 여러분들 저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좀 그 구체적인 예를 딱 한번 보여주고 했으면 해서요. 뭐 이런 거야. 지금 봐봐. xy를 쓰지 말고요. 이렇게 쓸게요. x제곱 더하기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의 5제곱. 자, 이런 게 딱 있는 상황인 거야.
각자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준 상태에서 우리 뭐 물어보고 있냐면 이놈의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이놈의 상수가 얼마이냐라고 또 물어. 상수항이 얼마냐? 상수항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상수항을 만들려면 우선은 얘네들이 분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x제곱 입장에서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냐면 x제곱분의 1이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x제곱분의 1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봤을 때 얘하고 얘 중에서 5개를 선택해서 곱할 건데 x제곱분의 1이 되려면 여기서 이거 몇 개 선택해야 되겠냐?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의 5제곱을 가지고 x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이 항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해볼까요? 한번. 만약에 이게 4개 가져오면 이게 몇 개 가져옵니까? 1개 가져오죠. 곱하면 얼마입니까? x 세제곱이 되겠죠? 자, 여기서 2개 여기서 3개 가져가고 여기서 2개 가져갔다면 x 세제곱과 x 제곱분의 1을 곱하면 x가 될 거니까 역시 이거 아닙니다. 여기를 2개 가져고 여기 3개 가져가면 이건 x분의 1인 거지 제곱분의 1은 아니고요. 여기서 1개 가져가고 여기서 4개 가져가면 x 곱하기 x 4제곱분의 1이니까 곱하면 x 세제곱분의 1이 되지 얘가 안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얘는 불가능하고요.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분배를 해야 되겠네. 얘를 가지고 분배를 하면 이때는 뭐가 있으면 되냐면 x분의 1이 있으면 되는데 이 x분의 1은 5개 중에 얘가 3개를 선택하고 얘가 2개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이때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5c3 x의 세제곱 그러면 x분의 1의 제곱이 될 거니까 얘 계산하면 잘못됐다. 여기 2개 가져가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2개 가져가고 여기 3개 가져가면요. 이 둘이 곱하면 x분의 1 나올 거고 얘는 얘랑 곱하면서 약분약분 되니까 얘만 남는 거거든. 5c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0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상수가 10 나왔고 여기서는 구하려고 했더니 구해지지가 않아. 그래서 여기는 x라고 쳐버리면 되고 사실상 구할 때는 이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를 나누어서 이렇게 분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항 정리의 개념을 알면 지금처럼 2개의 항에 거듭 제곱되어 있을 때 특정 항의 개수를 구할 때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면 되겠고 조금 더 응용되면 지금처럼 두 식이 곱해진 거에 특정 항을 구하고 싶을 때도 이항 정리를 쓰면 되는데 이게 이제 2개의 식이다 보니까 상황이 여기서 뭐가 나오고 여기서 뭐가 나와서 얘를 만드냐에 따라서 경우가 지금처럼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구해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제는 이렇게 보여드리고 직접 유형별 문제 풀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어쨌건 요 내용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제가 이항계수의 성질과 파스칼 삼각형까지 마저 설명을 다 드린 다음에 대표 문제를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